우리들 대부분은 함께 모여 삽니다. 왜 모여 사는 것일까요? 안전과 행복을 위해 우리는 서로 기대어 삽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면 이제 멈춰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원숭이는 우리를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죠. 녀석들이 좋아하는 바나나를 높이 매달았습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당기면 물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원숭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한눈에도 호기심이 많은 녀석이 눈에 띕니다. 막 입에 넣으려는 찰나, 야속하게도 물이 쏟아집니다. 물벼락에 녀석들은 놀라 주랭랑을 칩니다. 지켜본 다른 원숭이들도 놀란 표정입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다른 원숭이들을 투입했습니다. 이번엔 바나나 사냥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주저하다가 시도하는 녀석. 그러나 동료가 물벼락을 맞는 악몽이 아직 남아있기라도 하는 걸까요? 그만 포기하고 맙니다. 이제 눈앞에 바나나를 달아두어도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집단 속에서 우리 역시 바로 이런 심리적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모멸감을 견디는 방법은 그저 침묵. 우리의 일터는 왜 불행한 공동체가 됐을까요? 우리는 신분의식은 그대로 남은 채로 신분 제도만 무너졌기 때문에 신분의식이 또 다른 방식의 그 사회적 모습을 띠게 되는데, 저는 거기에서 이제 모멸감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즉 조그만 차이가 있어도 위아래 나누고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한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는 이 긴장감이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무리를 지어 살며 생존해 왔습니다. 집단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생존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직 안에서 우리들은 더욱 불행합니다. 대학 입시와 취업 시험을 거치며 우리는 획일화된 이른바 대한민국 표준 직장인이 되어갑니다. 상사의 부당한 요구와 막말에도 침묵할 뿐, 설사 목소리를 낸데도 질타와 낙인만 돌아오니까요. 사람보다 실적이 우선인 일터에서 우리들은 소모되고 곧 버려질 겁니다. 조직은 있지만 진정한 우리는 없습니다. 밥벌이의 무게에 사표를 가슴에 품고 사는 우리들. 침묵은 최선의 선택이자 소극적인 저항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조직 침묵 뒤에는 포기와 체념이 깔려 있습니다. 두
두 번째 조직 침묵은 불이익이 두려워서 말하기를 회피하는 겁니다. 상사의 권위가 강하고 눈치 보는 문화가 뿌리 깊은 우리나라. 그만큼 방어적 침묵이 많고 그 결과 또한 심각합니다. 이 미팅에서 어떤 그런 특정 안건에 대해서 반론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을 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냥 쉽게 묵살이 되거나 아니면 그 의견들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그럼 한번 네가 해봐. 최 팀장이 한번 해봐라는 얘기가 되니까 이 의견에 대한 어떤 이 아이디어에 대한 좋고 나쁨과는 조금 별개로 나의 업무가 돼버리더라고요. 긁어부스러 만들지 마라. 예, 일 만들지 마라.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게 낫겠구나. 회사에서는 회사가 원하는 것만 딱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밖에 나가서 해야 되겠구나. 니미츠 힐을 공항으로 착각한 채 칼 801편은 하강을 계속했습니다. 안 보이잖아. 하지만 피곤한 데다 확신에 차있던 기장은 그 말을 묵살했습니다. 기관사 역시 외마디 소리를 내지만 침묵했습니다. 비행기와 니미츠 힐과의 고도 차이는 불과 300m. 만약 이때라도 조종간을 상승시켰다면 모두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스터 프로치. 안 보이잖아. 미스터 프로치. 고라운드. 고라. 미스터 프로치.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두 번을 얘기했는데도 반응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비행기를 내가 테이크오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신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내가 비행기를 내리는 거죠. 부기장이 지휘권을 갖고 가는 거예요. 많은 변화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절차가 없었냐면요. 있었어요. 단지 그걸 지키지 못한 거죠. 왜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지 못했을까요? 그 부기장, 뒤에 있던 기관사, 그 사람들이 왜 더 강력하게 얘기를 못했을까요? 문화적인 문제가 그래서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그날의 사고는 해당 항공사 역사상 단순 사고로는 가장 큰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니미츠 힐과 부딪히며 큰 화재까지 났고 사고 시각이 새벽인데다 구조하러 오는 길이 험해 인명피해가 더 컸습니다. 과연 최악의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을까? 네덜란드의 사회학자 홉스테드는 IBM 유럽 본사의 의뢰를 받아 권력 간격 지수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각 나라 문화별로 위기 질서와 권위를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수치로 나타냈습니다. 다른 학자들이 조종사의 권력 간격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역시 서구의 나라들이 낮은 편이었고 가장 높은 것은 브라질.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일본보다도 무려 10계단 높은 2위였습니다. (228명의) 희생자들은 이 아름다운 섬을 영영 밟지 못했습니다. 권력 앞에서 침묵하는 우리의 문화, 그 대가는 참혹한 비극입니다. 침묵하지 않았다면 살 수 있었던 이름들. 이처럼 침묵의 문화를 깨야 살 수 있습니다. 과연 과거만의 이야기일까요? 생명을 다루는 분야인 만큼 소방조직은 오래전부터 동료 간의 신뢰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해왔습니다.
민간 조직 같은 경우에는 침묵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그 조직 내에서 국한되지만 공공조직 같은 경우에는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효과가 조직을 넘어서서 국민 차원으로 파급 효과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조직 내 침묵 현상이 더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배를 허가하고 띄우고 구조하지 않았던 사람들. 침묵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처럼 공공조직의 조직 침묵은 한 조직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의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쌓는 일. 어떻게 가능할까요? 매일 아침 샌드위치와 음료를 수십 개씩 사는 남자. 한 게임 회사의 인사팀장입니다. 녹차, 그거는 이제 그 6개. 근처에서 가장 맛있는 샌드위치를 직원들에게 배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자, 부지런히 나눕시다. 이 게임 회사에는 인사팀 안에 직원들을 돌보고 지원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습니다. 6명의 팀원들이 하루 종일 오로지 직원들만을 위해 일합니다. 요구사항은 바로바로 해결. 택배부터 비품, 간식까지. 가정에서의 주부들과 비슷한 일을 합니다. 정성스러운 손길 덕분에 직원들은 더 가까워지고 회사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모든 구성원들 사이에서 멀어질 수 있는, 서로 간에 멀어질 수 있는 관계를 잘 멀어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그 관계를 연결하는, 신뢰의 고리를 연결하는 부서, 연결하는 사람들이 피플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진 씨, 안녕하세요. 주희 씨, 네, 좋은 아침. 임 팀장의 하루는 인사로 시작됩니다. 영건 씨, 진심 어린 인사에서 관계가 시작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회사도 사람 사는 공간이 되어야 일도 더 잘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날리겠다. 직원들의 생일 때마다 손편지를 쓰고 함께 축하합니다. 민기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생일 축하하러 왔는데 일행이 한 분 더 있지. 네, 오늘 생일 축하합니다. 네, 2번째 생일입니다. 네. 피플팀 덕분에 다른 회사에서 이직하는 경력 직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 1년 반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사소한 것도 챙겨주시고. 이름을 바로 외우셔가지고 계속 불러주시고 지금도 거의 전 직원의 이름을 다 외우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생일 때 되면은 손편지를 써주세요. 그래서 손편지를 써보면은 저에 대해서 그동안 막 관심이 없었더라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까지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면은 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고 그런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리도 특별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눈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큰 믿음의 시작은 이런 진심과 정성입니다. 피플팀에게 고마워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분들에게 박수를 치고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피드백을 드려요. 제가 보기엔 아마 피플팀은 그 힘으로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요즘 많은 회사들이 직원 교육과 이벤트에 거액을 투자합니다. 그런데도 왜 직원들은 불만인 걸까요? 일상적으로 신뢰가 쌓여 있을 때 작은 행사라도 쉽게 마음을 파고들기 마련입니다. 생산성과 관련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1920년대 하버드대 메이어 교수는 10여 년간 한 전기회사를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조명과 간식, 휴식 시간을 늘려주는 것보다는 사람들 간의 좋은 관계와 심리 상태가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회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회사고 나한테는
그러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또 회사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회사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훨씬 더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차가운 일터에서 보냅니다. 밤이 되어야 잠시 집으로 돌아갈 뿐이죠. 사는 게 다 그런 거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찔한 줄타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